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진도가 될 차례예요. 일주일 전이라 이 일에서 기억이 잘 안 나죠. 어디까지 흔적 남아 있습니까? 25번까지 했죠, 그죠? 25번까지 했고, 자, 8페이지 25 1번 25-상속유정회사의 합병. 자, 얘기할 차례 맞습니까? 자, 얘기할 차례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들이 주로 어떤 얘기들이냐니까, 우리가 등기 종류를 했죠.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 그리고 주등기, 부기등기, 그리고 용어들, 권리실권, 채권, 담보권,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저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내용적, 양적 측면에서 일부를 대상합니까? 일부죠? 일부고, 그 일부가 불일치할 때 원시적으로 불일치한다면은 경정, 후발적으로 불일치한다면은 변경. 자,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는 무엇이 없어진 사망입니까? 말소 등기는 실체 관계가 당사자가 형성한 그 내용 자체가 없어졌을 때, 가령 뭐 전세권의 내용, 계약 내용이 없어졌다, 그죠? 그때 등기 하나 없애는 게 말소 등기죠. 멸실 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없어졌을 때 등기부 자체를 없애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말소와 멸실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둘 다 전부, 그 전부의 대상이 실체관계 전부냐, 부동산의 전부냐, 대상이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양적인 측면에서는 전부를 대상을 한다. 그리고 말소회복 등기는요,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을 하죠. 자, 실체관계가 존재합니다. 등기가 존재해야 됩니까? 실체관계가 존재한다면 등기도 존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실체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잘못 없어졌다, 그죠? 잘못 없어졌을 때 옛날 것 그대로 살리는 거. 옛날 것 그대로 살리는 게 말소회복 등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주등기, 부기등기 얘기했죠, 그죠? 주등기, 부기등기. 자, 주등기, 부기등기는, 자, 독립한 등기를 구성할 때는 주등기, 못한다면 부기등기. 그 독립한 등기의 모습은 표제부에서는 완전한 사실관계의 모습으로, 갑구에서는 소유권의 모습으로, 얼구에서는 소유권 이배 권리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죠? 그런 조건을 갖추면은 주등기, 그런 조건을 못 갖추면 부기등기. 자, 이렇게 한다 그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단한 용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저당권은 다음부터는 채권 있죠. 자, 여러분의 집에 가서 집 살 때 융자 받았다, 그죠? 자, 채권 있죠, 그죠? 그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했죠. 자, 근데 그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다시 금융 융통이 가능하다, 그죠?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게 가능하다, 그죠? 자, 돈 빌리는데, 자, 한 번 빌리는 거는 권리질권, 여러 번 빌리는 거는 채권 담보권. 맞습니까? 그럼 권리질권과 채권 담보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목적으로 한다. 저당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목적으로 한다.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게 그게 포인트였고요. 자,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뭐 가짜가 붙는 등기가 있었죠, 그죠? 자, 가짜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미리, 임시. 자,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등기? 어떻게 하는가? 임시로 등기하는가? 나중에 본등기할 거 있다, 그죠? 나중에 본등기하기 위해서 미리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다. 가압류는 나중에 압류도 간다, 그죠? 그러니까 미리 임시라는 게 가압류죠, 그죠? 가처분은 어차피 나중에 처분이 이루어진다, 그죠? 처분이 이루어진데 미리 임시라는 게 가처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뭡니까? 소송의 목적이 돈 받기 위한 소송이냐, 돈이 아니냐, 그게 따라 차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런 얘기다. 자, 지금 우리가요, 입문 과정에서 지금 용어 정리하고 있잖아, 그죠? 용어 정리하고 있는데 이런 용어들은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가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제가 그럼 방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했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말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험 문제의 가장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뭡니까? 소송 목적이 돈이냐, 아니냐,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가압류 등기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럼 가압류 등기 내용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느냐? 돈 받기 위한 소송입니까? 돈 받기 위한 소송이 제기했을 때 가압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압류 등기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돈이 들어가 있죠. 청구 금액이 필요적 기재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처분은 돈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돈이 아닌 소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가처분 등기 하는 경우 청구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OX 이게 시험 문제다 말입니다.
그럼 그런 시험 문제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어 정확히 하면, 그런 개념만 정확히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자, 그런 측면은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업하기 위해서 그 인문 과정을 거친다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별로 나중에 저절로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게 다 나중에 시험 문제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이 상속, 유정, 회사 합병,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상속, 첫 번째 줄 읽어보시면 상속은 어쩌고저쩌고 이래 돼 있죠.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유정은 어쩌고저쩌고 이래 돼 있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회사의 합병이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요 세 가지가 같이 묶어졌는데, 같이 묶어진 의미는요, 세 가지는요, 포괄성계라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괄성계라는 의미. 자, 포괄성계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성계는 뭐냐? 민법에서 배웠습니까? 혹시 성계가? 성계가 넘어가는 게 성계잖아, 그죠? 편하게 해서 성계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집 샀습니까? 집 샀죠, 그죠? 집 샀죠? 집 삽니다. 돈 줬죠? 돈 줬고, 그 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넘겨받았죠? 이게 성계다, 그죠? 성계. 자, 이 성계는요, 포괄성계라는 게 있고, 특정성계라는 게 있습니다. 포괄성계와 특정성계가 있어요. 자, 요거는 개념 차이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원래 우리가 포괄성계와 특정성계는 이런 겁니다. 자, 권리, 의무 모두 다 같이 넘어가는 거는 포괄. 권리, 의무 중에 특정 하나만 넘어가는 건, 그 권리, 의무 중 하나의 내용만 넘어가는 게 특정, 이래 됩니다. 원래 포괄과 특정은요,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용을 기준으로, 자, 권리, 의무 다 넘어간다, 포괄이고, 권리나 의무나 둘 중에 하나만 넘어간다, 특정. 원래는 이렇게 개념 짓습니다. 그렇게 개념 짓는 건데, 이 포괄과 특정이 여러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개념이에요. 까다로운 개념인데, 그러면 헷갈린단 말입니다. 헷갈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5개가 있다. 5개 다 넘어간다, 포괄. 하나만 넘어간다, 특정. 이렇게 해버리세요, 그냥. 그렇게 세부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 묻지는 않으니까 다 넘어간다, 포괄. 하나만 넘어간다, 특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뭘부터 하느냐니까, 유정부터 할게요. 유정부터. 자, 유정부터 하는데요. 자, 유정에서 보시면은요. 자,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볼게요. 유정은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 규칙되어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유언으로 정리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 유정이란 것은 유언으로 정리한단 말입니다. 유언으로 정리하는 일방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으로서 내가 죽으면 너한테 줄게 이거다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너한테 줄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언은요, 받을 사람이 있겠죠. 유언으로서 주는 사람이 있고 받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언으로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자, 주는 사람을 정여자, 받는 사람을 수정자라 그래요. 주는 사람을 정여자, 받는 사람을 수정자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유언을 할 때 받는 사람 수정자 있죠, 그죠? 받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유언을 남깁니까? 내가 유언을 남길 때 아들한테 사명제가 있습니다. 장남, 차남, 삼남이 있습니다. 장남한테 너 요만큼 받을래? 라고 물어보고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유언은 일방적 행위인 겁니다. 유언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일방적 행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일방적 행위인데, 자, 그러면 이 유정에는 세 번째 줄 적극 소극의 포괄적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액의 유정인 포괄적 유정과 이래 됐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것이 적극 소극의 포괄적 상속 재산 이래 됐죠. 적극 소극의 포괄적 상속 재산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자, 아버지의 집안집이 있습니다. 자, 빌딩 하나 있습니다. 빌딩이 10억짜리를 칠게요. 10억짜리 빌딩이 아들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은 그 빌딩이 기록되어 있던 각종 채무도 있죠. 아버지 재산만 받고 빚은 안 받을 거야 이런 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넘어오면은 빚도 같이 넘어오죠, 그죠? 그 채권을, 권리를 적극 재산, 빚을 소극 재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넘어오는 거예요. 같이 넘어옵니다. 같이 넘어오는데, 자,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액의 유정인 포괄적 유정돼 있죠. 일정 비율액 넘어간다,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니까 이런 겁니다. 자령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자, 10억짜리 빌딩 하나 있습니다.
10억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아들이 삼형제입니다. 삼형제는 골고루 똑같이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은 차남 3남이 3분의 1씩까지입니까? 3분의 1씩까지 가지, 그죠? 세 명이 3분의 1씩까지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씩 가져갑니다. 3분의 1씩 가져간다. 그러면은, 자, 채권액이, 자, 계산하기 편하게 할게요. 12억이에요. 빌딩이 12억이에요. 자, 빚이 6억이에요. 그죠? 그럼 3분의 1씩 가져간다면은, 각각이 12억짜리 중에서 4억씩 세 사람 나눠 가지겠죠. 빚도 2억씩 가져가겠죠. 그 일정 비율에 3분의 1씩 가져간다. 그럼 결국 3분의 1 속에는 4억의 적극재산과 2억의 채무 소극재산이 있죠. 그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일정 비율의 포괄적 유정이라고 합니다. 포괄적 유정이라는 것은 적극재산, 소극재산 다 넘어간다. 다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가, 그리고, 자, 구체적인, 네 번째 줄, 구체적인 특정 재산의 무상으로 수정인에게 정리하는 형식인 이루어지는 특정적 유정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권리만 넘어가. 빚은 안 받고, 채무는 안 받고, 채권만 가져가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다 보니까, 장남이 5분의 3, 차남이 5분의 1, 삼남이 5분의 1, 이래 가져가는 경우 있겠죠, 그죠? 자, 재산이 20억짜리예요. 20억짜리인데, 자, 거기서 20억 중에서, 자, 20억짜리고, 빚이 5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삼형제가 나눠갈 때, 빚은, 장남이 5분의 3을 가져가니까, 빚은 장남이 다 안는 거예요. 빚은 장남이 다 안아가고, 차남과 3남은 5분의 1씩 가져가자는 거죠. 5분의 1씩 가져가는데, 그거는 권리만 5분의 1씩 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죠? 그럼 차남과 3남은 얼마씩 가져갑니까? 5분의 1씩이니까 20억 중에서 4억씩 가져가겠죠. 4억. 대신 12억은 장남이 가져가죠. 5분의 3이니까. 그럼 빚 5억은 누가 안아요? 장남이 안죠. 그죠? 그럼 장남은 포괄승계죠. 차남과 3남은 특정승계죠. 권리만 가져가니까. 그죠? 감이 옵니까?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라는 것이. 권리만 가져가는가? 그거는 특정승계. 권리 의무 다 가져간다? 포괄승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권리 의무 앞서 권리 의무 다 가져가느냐? 안 그러면 권리만 가져가느냐? 의무만 가져가느냐? 그것을 포괄승계, 특정승계, 포괄유정, 특정유정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괄유정과 특정유정인데, 자, 우리가 유언으로 정리한다. 유언으로 정리하는 유정에는 포괄유정과 특정유정이 있다. 자, 개념이 됩니까? 감이 옵니까? 자,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자, 거기 빈 공간을 찾아가지고, 자, 필기 좀 합시다. 자, 유정에는요, 유정에는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이 있다 말입니다. 자, 이런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이 있는데, 이 유정이란 것은요, 자, 유언에 의한 정여의 준말이 유정이란 겁니다. 유언에 의한 정여의 준말이 유정이란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 위한 개념을 설명했고요. 자, 이제 시험을 목적으로 내용, 용어 설명 들어가는 겁니다. 자, 유언에 의한 정여가 유정인데, 자, 여기서 어느 게 포인트냐니까, 유정에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정여가 포인트입니다. 정여가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정여란 것은 주는 겁니까? 정여란 건 주는 거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 뭘 하나 예를 들까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하나 있습니다. 자, 100만원짜리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A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명시적으로 가져가라고 가능합니까? 내 거 너 가져가라고 가능하죠? 자, 명시적으로 줄 수도 있죠? 자, 내가 노트북을 내 책상에 있습니다. 근데 A가 와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걸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가져가는 걸 인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내 사촌 동생이 있어요. 사촌 동생이 와서 내한테 내가 사촌 동생한테 내 노트북 너 가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것도 주는 거죠. 그런데 사촌 동생이 와가지고 내가 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준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내 노트북 내 방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와서 이런 얘기예요. 형, 나 노트북은 내가 가져갈게. 알았지? 하고 가져갑니다. 근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가져가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가져간다고 이야기하고 가져가요. 가만히 놔둬요. 그것도 주는 겁니까? 주는 거죠.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니까. 주는 방법은 내가 명시적으로 내가 의사표시를 해서 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내가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가져가나 인정을 해도 역시 주는 거죠. 그럼 주는 방법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명시적으로 하는 방법은 자, 내가 말로 해서 줄 수도 있죠. 계약서 적을 수도 있죠. 종에 적어가지고 가져가라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계약서 적는 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려의 방법은, 주는 방법은 수만 가지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주는 방법은. 그런데 그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유언이라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는 거다 말입니다. 정려의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는 정려하는 방법은, 주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수천 가지 중에서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주는 게 정려, 유정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정이란 것은 유언의 방법으로 준다는 하나의 정려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어디까지나 정려가 핵심이다 말입니다. 유언이라는 방법으로 준다는 얘기일 뿐이지 정려가 핵심인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유정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요, 정려, 여기서 답이 다 나옵니다. 정려. 그 유언으로 줍니다. 주는 사람을 정려자라 그럽니까? 받는 사람은 수정자라 그러죠. 받는 사람. 그죠. 유정의 당사자는 정려자와 수정자가 되는 거예요. 매매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정의 당사자는 정려자와 수정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언하는 사람, 유언자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단 말입니다. 유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려자와 수정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려자와 수정자를 하는 이유가 정려의 한 예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한다면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 소유권 넘어가죠. 소유권 넘어가죠. 그죠? 소유권 넘어갑니다. 등기를 할 때 같이 간다 그랬습니까? 혼자 간다 그랬습니까?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매수인 혼자 가서 등기하면은 매일에게 돈 안 주고 매매대금 안 주고 지 혼자 소유권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매도인이 혼자 가서 등기한다면 매수인한테 돈 받고 나서 등기는 다른 사람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같이 가야만이 당사자에게 소유권 제대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매매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죠. 등기를 하러 갑니다. 같이 갈까요? 혼자 갈까요? 같이 가죠. 자, 정려자. 정려자의 당사자는 누구? 정려자와 수정자가 있죠. 자, 당사자 둘이 있죠. 등기하러 갑니다. 소유권 넘기는요, 유정을 했단 말입니다. 내 집 너 가져라고 했단 말입니다. 유언 남겼습니다. 하러 갑니다. 공동, 단독? 혼자 갈까요? 같이 갈까요? 같이 간다. 지금 단독으로 가셨죠, 그죠?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본 거예요. 제가 여기에 별표 쳐놨잖아요. 요거 생각하셔서 답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언의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정려가 포인트 말입니다. 그 정려에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유정에서는 무조건 정려를 생각하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생각하는 순간에 답 틀려버립니다. 유언을 생각하게 되면 뭐가 떠오르냐? 상성이 먼저 떠올라요. 유언은.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요, 유정은 어디까지나 정려지, 정려하는 예일 뿐, 유언의 형식에 따르는 하나의 예일 뿐이지, 어디까지나 정려다 말입니다. 정려. 그러니까 정려를 생각하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정은 포괄적인 유정이 있고, 유언으로 정리하는 게 있고, 자, 특정 유정이 있는데, 자, 포괄 유정은요, 권리 의무 다 넘어가는 겁니까? 유언으로 남길 때 권리 의무 다 가져가. 내 집이 하나 있다.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이 집에 있는 채무도 있죠. 채무도 같이 가져가. 이게 포괄 유정입니다. 특정 유정은 내 집이 하나 있다. 집이 하는데 집 요 권리, 소유권만 가져가고 빚은 너 안 줄게. 빚은 다른 사람으로 넘길게. 이게 특정 유정인 겁니다. 유언으로 남길 때 재산이 많단 말입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 중에서 하나의 재산을 5개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한 개를 주면서 요 집, 요거 소유권 가져가. 가는 대신 요 가져가면은 요 집에 세금도 있고 각종 이게 융자도 있으니까 요 융자하고 채무고 다 가져가. 너 소유권 가져가는 대신에 거기 빚도 네가 가리고 세금도 네가 갖고 다 해. 라고 하는 게 포괄유정이라고 합니다. 특정유정은 부동산 5개 있습니다. 5개 요 하나를 네가 가져가. 대신에 거기는 채무가 있는데 채무는 너한테 부담 안 시킬게. 융자는 부담 안 시킬게. 그 융자는 다른 사람이 갚을 거야. 그러니까 요 권리만, 소유권만 딱 가져가. 요게 특정유정입니다. 가능합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개념 지어지는 게 포괄유정과 특정유정인데,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슴에 와닿나 말입니다, 이게. 제가 말을 하니까 이 말 뜻은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는데 이제 기억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주면 기억이 남아야 됩니다. 남았는데 기억이 안 남습니다. 기억이 안 남으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라고 설명하느냐니까 이 개념이 따라오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괄유정은 이퀄 상속을 생각하시라. 이렇게 해요. 상속.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집이 내한테 넘어오죠, 그죠? 넘어옵니다. 재산만 넘어옵니까? 빚도 넘어오죠. 그러니까 포괄유정은 재산도 넘어오고 빚도 같이 넘어간다. 이게 상속과 똑같은 거예요. 상속이 포괄유정의 대표 주자입니다. 상속이. 자, 그리고 특정유정은요. 특정유정은 권리만 받고 의무는 안 받는다 그랬죠. 자, 여러분 집 삽니다. 집을 샀습니다. 자, 집을 샀습니다.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이 있죠. 집을 샀습니다. 자, 그 매도인의 집에는 융자 있습니까? 융자 있겠죠, 그죠? 융자도 있고 거기 세금도 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집을 샀습니다. 자, 집을 사면은 소유권 넘어오면서 융자도 같이 넘어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권리만 딱 넘어오죠. 그죠? 그게 특정유정. 그러니까 특정유정 그러면은 이퀄 매매를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매매. 되겠죠, 그죠? 특정유정은 권리만 넘어오는 거. 뭐 의무만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의무만 넘어가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 자, 특정유정은 뭐예요? 매매. 매매 생각하면서 특정유정은 권리 하나만 넘어오는 거. 딱 권리만 넘어오는 거. 포괄유정은 권리 의무 다 넘어가는 거. 그죠? 그 개념을 생각하실, 그 개념을 뻔낼 때 생각하실 때 특정유정 그러면 매매를 생각하면서 아, 권리만 넘어온다. 포괄유정 그러면 상속, 아, 권리 의무 다 넘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포괄유정과 특정유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포괄승계하고 포괄유정하고 상속과 같은 겁니다. 상속이 권리 의무 다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포괄유정의 대표 주자가 상속이고 또 하나 있는 게 회사 합병인 거예요. 회사 합병되는 겁니다. 자, 회사 합병됩니다. 자, 가능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합병이 됩니다. 합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합병이 되면은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합병이 되면은 그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의 권리 의무 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그때는 젊으셔가지고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IMF 있었습니까? IMF가 이제 97년도, 98년도 이때인데 IMF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그 은행의 구조 조정이 있었죠. 은행 인수 합병이 많았죠, 그죠? 자, 옛날에 주택은행이 있었죠. 국민은행이 있었죠. 뭐 한일은행 등등등 많았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면은 국민은행이 있었는데 국민은행이 주택은행 먹어버렸습니까? 주택은행이 없어져 버렸죠. 주택은행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으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주택은행이라는 회사가 국민은행이라는 회사로 합병이 된 거예요, 그거. 그러면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을 인수를 할 때 주택은행이 가지고 있는 권리만 받았습니까? 의무도 받았겠죠. 가령 주택은행이 존재할 당시에 일반 국민에게, 일반 서민들에게 담보 대출해준 채권도 있었겠죠. 주택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무도 있겠죠. 다 받았죠. 그러니까 회사 합병이 되게 되면은 합병 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 모두가 다 같이 합병 후의 회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권리 의무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게 포괄증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포괄승계가 되는 거예요. 포괄승계.
그러니까 포괄 유정과 상속과 회사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포괄 승계입니까? 이게 포괄 승계잖아요. 그죠? 포괄 승계. 그러니까 포괄 승계라는 큰 범위 내에서 세 개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유정 중에서 포괄 유정하고 특정 유정은 포괄 승계 아닙니다. 그죠? 요 세 개, 요 두 개하고 유정 중에서 포괄 유정 요게 포괄 승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감이 옵니까? 감이 오죠? 그죠? 제일 먼저 이거 생각하세요.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상소 이걸 생각하세요. 상소 아버지 돌아가시면 권리 의무 다 넘어오죠. 그죠? 아버지 재산도 넘어오고 채무도 넘어오죠? 같이 다 넘어온다? 똑같은 유형이 회사 합병제도 넘어오고 포괄 유정 중에서 포괄 유정이 있고 요거 전체를 전부 다 포괄 승계되는 거다. 포괄 승계다. 특정 승계는 매매. 특정 유정은 매매와 같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용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공용징수. 자, 공용징수가 있는데, 자, 25의 1번지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자, 공용징수라 하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협적 재산권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주로 취득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수용이 대표적입니다. 자, 우리가 공용징수라는 게 수용인데요.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국가 광고, 국가 자치단체, 국가에서 하는 공익사업이 있죠. 공익사업. 공익사업을 위해서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취득해 가는 경우 있죠. 수용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수용한다 말 들어봤죠? 그죠? 자, 그 수용입니다. 그 수용. 자, 그 수용인데, 자, 우리가 공익사업을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취득합니다. 취득입니다. 자, 취득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이 있습니다. 자, 수용인데요. 자, 요 강제입니다. 강제 수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취득이 있습니다. 협의 취득이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가령 국가가 도로 확장을 위해서 도로 옆에 있는 토지 일부 사가죠. 가져가죠. 그거 다 수용이라 그러죠. 수용입니다. 수용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용이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 중에서 99%는 협의 취득입니다. 수용은 거의 없습니다. 자, 수용 거의 없는데, 자,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자, 도로 확장을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가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인데, 자, 2차선 도로가 이제 통행량이 많아가지고 부족합니다. 도로 확장을 합니다. 4차선으로 확장합니다.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자, 이쪽으로 확장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확장합니다. 자, 이렇게 확장합니다. 확장하는데, 자, 자, 도시와 도시 간에 확장합니다. 확장하는데, 자, 한 100km 정도 확장합니다. 엄청나게 긴 구간입니다. 큰 공사입니다. 100km 정도면, 100km 너무 큰 거나. 한 30km 한다게요. 한 30km 정도를 확장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확장 30km는 하나의 업체에서 맡깁니까? 안 맡깁니다. 구간 잘라서 맡기겠죠. 그죠? 구간 잘라서 맡깁니다. 자, 그러면은, 구간 잘라서 맡기는데, 자, 그러면 도로 확장이 온다 말입니다. 자, 여기서 확장이 갑니다. 자, 여기서 쭉 확장이 갑니다. 자, 여기서 쭉 확장이 옵니다. 자, 이제 확장 다 됐죠? 시켜요. 자, 확장이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칩이 한 채 있어요. 칩이 한 채 있습니다. 자,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된 거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소유자가 갑이고, 자, 여기 소유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가 있었다 칠게요. 그러면은, 이 A와 B는요, B라는 사람은 그 도로 확장할 때 국가한테 땅을 팔았던 거예요. 팔은 겁니다. 그럼 팔았던 건데, 이 사람은 안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가령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서울시에서 자,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싶단 말입니다. 공용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디 나오느냐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내한테 와서 바로 강제 수용 안 합니다. 안 하고요.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말입니다. 그 부지 소유자들한테 가가지고 자, 여기 공용 주차장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합의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옵니다. 합의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부지 소유자들은 거기 부지 소유자들은 뭔 생각합니까? 합의는 문제가, 합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오로지 땅값을 얼마나 받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부지 소유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합의는 해주지. 돈을 얼마 줄 건데,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 소유자들은 합의는 해줍니다. 그럼 이제 시청 직원이 와가지고 합의서를 들고 다니면서 소유자들의 도장 받으러 다녀요. 자, 도장을 다 찍어준단 말입니다. 자, 도장을 합의는 해줍니다. 그러면 그 부지 소유자들은 일단 합의를 해주고 돈은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더 받아야지. 내가 요구하는 만큼 돈을 안 주면은 안 넘겨줘야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합의도 안 해줘 버리면 다른 쪽으로 공정부처장 부지가 옮겨가 버립니다. 내 땅을 못 파니까. 그죠? 보상금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합의는 해줍니다. 합의를 해준다. 이게 뭐냐니까 실질적으로는 매매 계약서 적는 거예요. 매매 당사자가 매도인과 매수인 있잖아요. 매수인이 나타나가지고 매수인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서 도장 찍죠. 그 도장 찍는 거 하고 매도인이 도장 찍어주는 거 하고 시청 공무원이 합의서 거기 그 합의서에 도장 찍어주는 거 도장기가 똑같습니다. 매매 계약서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매매 계약서 도장 찍고 그리고 나서요 시청에서 뭐라 그러냐니까 처음에는요 절대로 돈 이야기 안 합니다. 보상가 이야기 안 합니다. 보상가 이야기 안 하고 합의서만 도장 찍어달라 그래요. 자, 합의서 도장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단 말입니다. 다 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뭐냐느냐 다 받고 나서는 그 직원은 이제 안 옵니다. 빠집니다. 근데 이제 보상가가 옵니다. 보상가 여기서 와가지고 내한테 뭐라 그러냐 돈 찾아가라 그래요. 얼마라고 합의를 안 한단 말입니다. 얼마에 소유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야기 안 해요. 보상가 정해져 있겠죠, 그죠?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시지가 플러스 얼마 이래 나올 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도장 찍어갑니다. 그럼 매매계약서 도장 적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시청에서 내한테 뭐라 그러냐? 그 시청에 와서 그분이요, 내한테 와가지고 돈 찾아가라 그래요. 돈 찾아가라 그럽니다. 돈 찾아가라가 뭐냐니까 그게 계약서는 됐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돈 찾아가라 그래요. 그럼 난 돈 찾습니까? 찾아갑니까? 안 찾아요. 안 찾아갑니다. 그럼 매매가 됐지만은 그러면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계약은 됐지만은 일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유권 안 넘겨주잖아요. 이거 동시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안 찾아버려요. 거기서 이제 돈을 안 찾아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매매 가격이 협상돼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협상돼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처음부터 애를 먹이려면 도장부터 안 찍어줘야 돼요. 도장도 안 찍어줍니다. 도장부터 안 찍어줘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옛날에 알박기 하는 거 있잖아요. 도장부터 안 찍어주는 게 알박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알박기가 뭐 큰 의미가 없지만은 옛날에. 아파트 지을 때 그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주차장 쓰는데 그 입구에 내 토지 하나 있단 말입니다. 중간 토지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 도장만 안 찍어져 버리는 거 알박기 돼버린 거기에. 그거부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순전한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 그죠? 그 도장을 찍어주고 돈은 나중에 더 달라 그래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돈을 찾아라 그럽니다. 돈 찾아라 그래요. 그럼 자기들이 정한 금액 있잖아요. 정한 금액? 그 돈 찾아라 그럽니다. 찾습니까? 안 찾죠. 안 찾고 버티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러냐? 돈 처음에 찾아가면 안 찾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는 이만큼 받아라 그랬잖아요. 평당 100원 받아라 그랬단 말입니다. 평당 100원 받아라 그랬는데 지금 80원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안 찾잖아요. 그죠? 안 맞으니까. 그럼 돈을 안 찾으면 거기서 이제 돈을 안 찾는단 말입니다. 그럼 안 찾는데요. 그럼 돈 찾아가라는 얘기를 할아버지들한테 와가지고 거기서 몇 달 걸린단 말입니다. 와가지고 수시로 계속 얘기하는 돈 찾아가세요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마음이 약해져요. 뭔 생각 들었냐? 돈 찾아가라 그러지? 매매라는 얘기를 모른단 말입니다. 돈 찾아가라 그러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찾아가는 얘기를 계속 한 10번 정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어. 그러면 일단 요 돈은 찾아놓고 더 달라 그래야 되지.
순이란 그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돈 찾아가면 그거는 돈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달라고 얘기해야지라는 순결한 생각에 돈을 딱 찾는 순간에 매매에서 대금이 지급돼 버린 거예요. 매매에서 대금이 지급돼 버리면 그 다음에 뭐만 남습니까?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는 남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돈을 찾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 돈을 찾다, 그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매매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대금이 지급돼버리니까 이행돼버렸잖아요. 이행돼버렸으니까 불도저 밀고 돌아도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불도저 밀고 돌아도 할 말은 거예요. 이게 협의취득인 거예요. 이게 협의취득이라는 겁니다. 협의가 됐잖아요. 협의가. 계약서 도장 찍어줬고, 합의체 도장 찍어줬고, 대금까지 찾았잖아요. 그럼 매매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체 됐고, 이 사람은 뭡니까? 끝까지 도장 안 찍어준 사람이거나 또는 끝까지 돈 안 찾는 사람인 거예요. 안 찾는 사람이다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알박기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알박기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끝까지 놔둡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거 시점을 조금 그러지만 언젠가는 밀어버립니다, 이거. 언제 밀어버립니다? 강제로 밀어버려요. 그럼 강제로 이게 불도저가 밀어버린단 말입니다. 강제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강제로 밀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수용인 겁니다. 요 토지가 수용인 겁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에서 수용이라 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99%는 다 협의취득이란 말입니다. 내가 돈 찾잖아요. 그죠? 좀 더 버티는 사람들은 뭐 뒤로 해가지고 좀 더 주고, 그죠? 돈은 못 주지만은 뭐 노는 아들 시청에 뭐 계약직이라도 하나 취직시키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되지만 어쨌든 이면적 그러게 되지만 어쨌든 돈 찾는 겁니다. 협의취득인 겁니다. 자, 수용이라는 개념이 감이 잡힙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수용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 중에서 대부분은 협의취득입니다. 내가 돈 찾고 계약서 돈 찍고 돈 내 스스로 찾았다면 협의취득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돈 안 찾았죠? 안 찾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어쨌든 대금이 지급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급되어야만이 소유권 넘어질 거 강제죠. 소유권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급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안 찾잖아요. 그죠? 안 찾으면 그거는 공탁시켜요. 공탁을 시켜보면 지급한 게 되거든요. 공탁을. 그리고 이제 강제적으로 불도저 밀고 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공탁시켜버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어떤 토지를 취득하는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 그죠? 두 가지 수용이라는 모습과 협의취득이라는 모습이 있죠. 이게 거의 다입니다. 자, 거의 다고 이게 수용이고 협의취득인데 자, 여러분들은요. 협의취득 이거를 뭐로 생각하시면 되느냐? 이거는 매매입니다. 매매로 생각하시면 돼요. 협의취득은. 수용이 강제 수용입니다. 수용이 강제 수용이니까 이거는. 매매입니다. 매매는 승계취득, 원시취득. 승계한 겁니까? 매매는 이거 협의취득은 승계취득이에요. 이거는 매매니까 협의취득 이거는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입니다. 수용입니다. 수용 공탁으로 강제로 취득한 거고 강제라는 특징이 있고 요거는 원시취득입니다. 요거는 원시취득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자, 수용이란 것이 어떤 공용징수, 강제, 이거는 공용수용입니다. 공용징수라는 것은 수용을 말해요. 강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이 있습니다. 자, 판결인데요. 자, 판결은요. 자, 읽어볼게요. 판결은 내용이 따라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판결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결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판결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판사가 방법에 3번 두드리죠. 법으로서 강제로 어찌 하게끔 하는 게 판결입니다. 강제로 어찌 하게끔 하는 게 판결인데, 이 판결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3가지가 있습니다. 판결. 뭐 형사 판결, 민사 판결 이런 구분을 아예 안 짓습니다. 그럼 형사 판결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리고 종급 판결, 중간 판결이라는 것도 있어요. 종급 판결, 중간 판결이라는 건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무조건 종급 판결입니다.
완전한 판결, 중간 판결은 어떤 결론 내리기 위해서 중간에 나오는 사실관계 확정하는 게 중간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는 그거 중간 판결은 우리 실제 나올 일이 없으니까 관계 없으니까 그는 개념 안 짓고 그냥 판결은 민사 판결이고 종고 판결을 전제로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판결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판결의 개념이요.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확인 판결은 어떤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전부를 확인하는 판결이다. 판결로서 물권 변동 확인한다.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이 이미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행 판결은 원고나 피고에게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다. 판결로서 물권 변동을 위한 이행을 명령한다. 따라서 물권 변동의 이행을 위한 등기를 하여야 일어난다.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기존의 법률 관계의 변경 또는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시키는 판결, 판결로서 물권 변동 관계를 형성시킨다. 따라서 형성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게 형성, 이행, 확인 판결의 개념인데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가령 이 세 가지를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전제로 각 판결을 적용시켜 보면은 자, 이미 취득하여 있는 소유권을 판결에서 확인하는 게 확인 판결이고, 그리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해하여 줄 것을 명령하는 판결이 이행 판결이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뒷페이지, 다음 페이지. 판결로서 공유인 부동산을 각각 분할하여 단독 소유 관계로 형성한다. 형성 판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이 옵니까? 혹시 민법 187조 배우셨습니까? 187조. 자, 187조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기타,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거기서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 그럽니까? 형성 판결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형성 판결입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을 말한다. 자, 여기까지 배웠죠? 근데 결국 형성 판결이 뭐예요? 안 배웠죠? 형성 판결? 판결로서 물권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판결을 말한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민법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자, 사실은 형성 판결한 것이 민법 187조 판결이고, 자, 등기법에서는요, 확인 판결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이행 판결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형성 판결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한다 할 때 형성 판결이 등기법에서 써요.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라고 할 때 판결이 확인 판결이라는 게 등기법에서 써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판결, 소유권과 관계된, 재산권과 관계된 판결 중에서 99.9%는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그러니까 이행 판결이 등기법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형성 판결과 확인 판결은 딱 한 번씩만 써요. 우리 등기부에서 실제 한 번 쓰시는데, 이행 판결은 빼고 나머지 사건들은 저 권리에 관한, 재산권에 관한 얘기는 다 이행 판결이란 말입니다. 그럼 민법에서는 형성 판결 하나밖에 안 쓰이지만은 등기법에서는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이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결에 관한 얘기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상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입문 과정입니까? 배운 게 없잖아. 상세히 설명하려니까. 아는 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만큼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요. 자, 요거는 건드리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